현재 대한민국의 계엄령 이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곳곳에서 한국 여행객이 입국한 다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실제 태국의 한 환전소는 한국의 계엄령 직후 출렁이는 환율 변화로 원화 환전을 금지했으며 호주에서도 한 교민이 현재 원화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원화가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계엄령 사태 이후에 이런 현재의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 원화는 더욱 요동칠 겁니다. 해외에서는 정치적 상황의 해결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 여행객들은 더욱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현재 한국 관련 비자 발급 업무가 이틀째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근 한국인들의 여행 시 입국 심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선 이후에 한국인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입국 심사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 때에는 한국인들이 비자 발급은 물론 입국 심사에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더욱더 입국 심사 시 주의할 내용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 시작 전에 1분간만 짧게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좋은 기회가 있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장과 온누리 약국에서 협의 후에 매우 좋은 기회를 트래블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근 계엄령을 비롯해서 엄청난 긴장감으로 TV 앞을 떠나지 못하거나 잠을 설치시는 등 국가의 중대사가 일어난 만큼 본인의 건강을 더욱더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는 요즘인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나 혹은 소중한 가족, 지인을 챙겨드릴 특별한 기회입니다. 바로 정관장이 나오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출시한 정관장 진생필 특별가격 공동구매인데요. 이 제품은 정관장의 100% 국내산 6년근 홍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국인의 맞춤으로 한 포에 22가지 기능성이 들어간 홍삼 멀티비타민 미네랄입니다. 홍삼에 비타민을 더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포함했고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 쓰지 않고 섭취가 편합니다. 또한 4박스를 구매한 선착순 30분에게 더블 수면엔 스트레스 케어 6일분을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고 한 박스에는 85,900원의 할인가는 물론 4박스 구매 시 72,250원으로 더 큰 할인을 드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홍삼 정관장과 멀티비타민이 모두 포함된 진생필을 주변에 선물 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선물을 위한 고급스러운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선물 되시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지금 스스로에게 피로 개선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능식품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전세계 2, 3위권이며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입국 심사를 비롯한 각종 상황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카톡 오픈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입국 거부 사례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우선 여행 준비 시의 모든 사안을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미국으로 놓고 보면 최근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입국 심사 도중 취조실로 불려나간 다음 카톡을 실행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했는데 분명 외국인이 카카오토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었으며 한국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톡의 내용을 직접 보면서 미국 거주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카카오톡을 살피던 요원은 잠시 후에 입국 거부라는 청천벽력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요원은 이 사람은 여행이 아니고 미국에 일하러 왔다며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그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러 온 게 사실이지만 카톡엔 그 가운데 한식당에서 알바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요원이 이를 추궁하자 자신의 이모가 식당을 하는데 그 답례로 용돈을 준다고 이야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적합한 비자 없이 일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 체류에 해당하는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A씨의 경우 2년간의 미국의 어학연수 경험과 미국에 잦은 왕복이 있어 더욱 의심 대상이었다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자주 가는 이들은 더욱더 자신의 카톡과 심지어 SNS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이민 관련 법률 업계에 따르면 무비자 에스타로 입국하는 경우 스마트폰 검사를 불시하기도 하는데 일부 한국인들이 SNS에 미국에 1년 살기 시작이라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입국 거부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장기 체류를 의미하는 바이고 에스타로는 최대 90일간만 체류가 가능해 거부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친척이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에 SNS에 미국에 취직하러 갑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거부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자기 이야기는 삼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잡 인터뷰 인 뉴욕이라며 뉴욕 배경에 인스타를 올렸다가 취조실 세컨더리 룸에 불려갔고, 그곳에서 왜 잡 인터뷰를 뉴욕에서 보느냐, 그것이 사실이냐고 8시간 이상 취조를 당한 끝에 결국에는 단순 인터뷰며 회사와의 연락 끝에 이를 증명하고 리턴 티켓까지 보여주자 풀려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한국 여성은 미국 남친과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다가 영구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덧붙인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 영구 체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성 친구가 미국에 있고 장기 체류할 것이란 암시를 하는 것은 최악의 케이스라고도 전합니다. 이는 멕시코의 장벽을 세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입국심사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며,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와 같이 미국 중심주의를 계승하고 있어 최근에도 주의한다는 의견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니 불체자 추방 시위도 많아지고 정치인들은 국경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가는 현금을 파악하라. 가장 입국심사관이 시비 걸기 좋은 질문으로 가져온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일단 했다는 것은 입국심사관이 뭔가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오는 질문은 아닌 건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액수를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받게 되며, 중요한 건 여행할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류 기간이 일주일인데 단돈 $100만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컨더리 룸에 불려갈 확률이 큽니다. 다만 정말 $100만 있는 경우는 $100만 있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거짓말해서도 안 되며, 두루 뭉술하게 둘러대도 안 되는데 최근 A씨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500에서 $1000라고 이야기했는데 입국심사관은 왜 모르냐며 갑자기 화를 냈으며 짐을 풀러서 검사받는 등 간신히 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일부러 많이 환전할 필요는 없으나 장기간 여행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10,000 이상의 금액이라면 반드시 CBP 세관에 신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00 이상 돈을 숨겨가지고 갔다가 발각되면 전액 몰수당할 수 있으며, 한 한국인이 $25,000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신고를 안 해 압수당한 실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가 안 되면 통역을 불러라. 낯선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듣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잘못 들으면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괌에 입국한 K씨에게 입국심사관은 미국을 입국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범죄나 문제나 결격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영어를 애매하게 구사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It happens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엉뚱한 대답으로 심사관은 얼굴이 굳은 채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K씨의 자녀들이 그걸 알아듣고 NO라고 크게 대답해줘 심사관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한국말로 해요 라고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걸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CBP 측에 따르면 정 모르겠으면 통역관을 반드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설프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아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낫다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 촬영한다. 절대 주의. 최근 트렌드에 따라 가끔 유튜버가 입국 심사를 하며 애를 먹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요즘엔 직업이 유튜버인 경우도 있으니 입국 심사 시에 왜 미국에 왔냐는 질문에 촬영하러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엘모 씨의 본래 입국 목적은 그냥 미국 여행으로 여행하면서 맛집이나 일상 등 브이로그도 겸해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거창하게 유튜브 찍으러 왔다 혹은 그것을 촬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입국심사관은 유튜버? 채널 이름이 뭐냐고 묻거나 갑자기 촬영 허가서 있나 하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는 방송 촬영 비자인 P비자 등을 발급받는데 일반 유튜버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나 입국심사관은 촬영이라는 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다른 쪽으로 꼬여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국 방문의 최상위 목적이 여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촬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촬영이 주 목적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사례입니다. 또한 앞서 논의된 대로 미국에 일하러 왔나 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한 유명 가수는 여행 겸 한인협회 등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행사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왜 왔냐는 질문에 난 가수고 노래 부르러 왔다고 했다가 그럼 노래 부르고 돈 받냐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세컨더리 룸 신세가 되었다는 후기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방문을 하는 부모들이 많으며 산후조리와 더불어 아기를 케어해주려고 미국에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주의사항입니다.
미국 가족 방문이라고 그 최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산후조리 혹은 아기 보는 일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아기 보는 일은 보모에 해당하며 사실상 불법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굳이 쓸데없는 일한다는 뉘앙스를 입국 심사 때 얘기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단순 가족 방문 혹은 여행 왔다 돈 쓰고 놀다가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공지한 가장 입국 거절이 많은 케이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므로 미국 방문의 최상의 목적을 강조해야 하며 특히나 돈을 벌어간다는 건 최악의 답변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젊은 미혼 여성들의 황당 케이스. 최근 직장인 여성 B씨는 미국 3번째 방문 시에 10시간을 세컨더리 룸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못했던 회사의 미국 법인 출장이 급격하게 늘었고 2달 동안 3번을 미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3번째 방문에서 미국 심사원은 자신에게 오피셜 출장 레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간의 출장이라 그런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더니 곧바로 세컨더리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간이 침대와 물이 놓인 방으로 들어가 약 10시간을 보낸 뒤 간신히 입국 허가가 났다고 전합니다. 말이 10시간이지 미국까지 날아온 시간 10시간에 10시간을 취조실에서 멍하게 있거나 경찰과 얘기하는 등 진이 있는 대로 빠져서 다시는 미국 출장을 가지 않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더욱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 권유됩니다. 앞선 케이스와 같이 출장 시에는 출장을 가는 미국 회사와 보내는 한국 회사 내역과 담당자 다이렉트 연락처 등 관련 공식 문서를 준비하고 호텔 예약 내역, 비행 리턴 티켓 등 사본을 사전에 확보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여줘도 되지만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수 있어 반드시 실물 프린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문이 기록된 명함을 준비하며 한국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닌 경우임에도 미국에 잦은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NS, 카톡 등 모두 미국에 눌러 앉겠다는 차원의 얘기는 절대 삼가고 단순 여행이며 곧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게 우선시되며 심지어 되도록이면 잦은 미국 여행은 안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6번째,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입국 심사는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왔고 길어야 2주 내외, 리턴 티켓까지 확실하며 모든 여행 일정이 담긴 예약 등이 확인 가능하면서 한국에 직장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 거짓말을 하지 말되 앞서와 같이 쓸데없는 일과 관계된 말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개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입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